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CPAC 크라운과 액세스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드릴 곽정원 현미경치과의 원장 곽정원이라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상학을 배웠는데 오늘은 하학의 미러워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CPAC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만 소개드리자면 크라운 프랩 앤 액세스 캐버티 프랩의 준말로 현미경으로 크라운 프랩과 액세스 프랩을 연구하는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연수에 등록하시면 현미경으로 실습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좀 자세하게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학 케이스는 바로 영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영상으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삼상공보를 사용해서 먼저 뎁스 그루브를 만듭니다. 교환면에 있는 핏앤피셔를 모두 삭제를 합니다. 이 330버의 그 삭제날의 깊이가 1.6mm에서 1.7mm 정도 되는데 이것을 크라운 삭제량을 위한 그 가이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핏앤피셔를 조금 더 연장해서 이렇게 모든 교두를 분리하는 방법으로 시작합니다. 삭제날의 깊이를 유지하면서 치아 바깥으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두를 모두 분리하고 나면 교두정을 따라서 뎁스 그루브를 부여합니다. 지금은 가장 낮은 곳인 피셔 쪽을 프랩하고 난 다음 지금은 치아의 가장 높은 쪽인 커습 팁을 따라서 그 뎁스 그루브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변연융선에도 뎁스 그루브를 부여합니다. 이 변연융선의 그 뎁스 그루브는 추후에 프락시멀 컨택 오픈할 때 좀 유용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 교두정 라인을 기준으로 내사면과 외사면이 나뉘게 되는데요. 이 외사면과 내사면에도 모두 330버를 사용해서 뎁스 그루브를 주고요. 뎁스 그루브를 다 줬다면 PSM019C 벌을 사용해서 이 뎁스 그루브를 레퍼런스로 삼아서 삭제를 시작합니다. 이 뎁스 그루브의 깊이도 유지하면서 그 인접한 뎁스 그루브를 참조하면서 교환면 삭제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교두별로 소분할한 다음에 각각 그 교두별로 다시 교환면 삭제를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교환면 삭제량이 균일하게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사면과 내사면 모두 프랩을 해줍니다. 이렇게 교환면 삭제가 끝나고 나면 사용한 PSM019C 벌을 그대로 사용해서 현면과 설면의 벌크 리덕션을 진행합니다. 하악의 미러워크에서는 이 하악 크라운 프랩을 할 때는 현면과 설면은 다이렉트 뷰로 진행합니다. 이렇게 인접면에서 딱 붙인 다음에 빠져나오는 형태로 프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면을 프랩할 때는 환자 고개를 오른쪽으로 많이 젖혀서 프랩하시면 다이렉트 뷰가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이 협설면을 프랩할 때는 스트로크의 시작과 끝을 일정하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접치로부터 딱 붙인 다음 약간 떼서 빠져나오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죠. 지금 이제 설면의 벌크 리덕션입니다. 환자 고개를 왼쪽으로 많이 젖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현면처럼 다이렉트 뷰로 직접 치아를 보면서 프랩을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스트로크의 순서를 항상 일정하게 설정한 다음 프랩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벌크 리덕션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설면이 조금 부족하다고 여겨서 조금 더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설면이 약간 꽃갈 모양이 되도록 프랩해 주시면 됩니다. 마진에서 한 1, 2mm 정도 띄어서 그렇게 프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컨택을 오픈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버는 다이아테크사의 인터프락시말 커팅 버를 사용합니다. 이 변연융선에 아까 디치를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그 디치를 따라서 그냥 일자로 쭉 협설면으로 왔다 갔다 해주면 금방 컨택이 오픈됩니다. 협설면이 다이렉트 뷰였다면 인접면은 전부 미러뷰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거울상으로 보면서 그 버가 치아에 대해서 어떤 각도로 진입을 하는지 그런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치아를 직접 보면서 깎기 때문에 연조직의 손상을 좀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 내가 삭제하고 있는 치질의 상태를 눈으로 정확히 보면서 프랩할 수 있어서 우식이 있는지 치석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삭제하고 있는 곳이 코어 재료인지 정확히 볼 수가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접치로부터 한 0.5mm 클리어런스를 확보하고 나면 현면과 살면의 마진 프랩을 시작합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협설면은 다이렉트 뷰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6878K016 버를 사용해서 마진 프랩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인접면에 딱 붙여서 약간 떼서 빠져나온 식으로 프랩을 하면 자신감 있게 조금 더 확실한 프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마진 쪽으로 들어가는, 인접면 쪽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프랩을 하는 거는 좀 망설여지게 되는데, 딱 붙인 상태에서 빠져나온 식으로 되면 걱정할 게 없으니까 스트로커가 조금 더 경쾌해지고 자신감 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왼손의 인다이렉트 레스트를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손 검지를 오른손 핸드피스의 중앙 정도에 갖다 대서 조금 더 안정적인 스트로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설면의 프랩입니다. 미러로는 혀를 조금 리트랙션 해주고, 그리고 핸드피스를 약간 길게 잡아가지고 이 설면 쪽으로 벌을 진입시킵니다. 아직 저도 이 단계가 그렇게 능숙하지는 않는데 환자 고개를 왼쪽으로 많이 돌리고 벌을 핸드피스를 약간 길게 잡는 것이 이 스트로크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접면의 마진 프랩을 시작합니다. 저는 근심 마진이 조금 더 쉽게 형성되는 것 같아서 근심부터 항상 프랩을 하고요. 이때 사용하는 버는 878K014 버입니다. 아까 사용했던 6878K016 버보다는 조금 더 얇아서 인접면 마진 프랩을 할 때 조금 더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설면에 만들어놨던 U자 형태의 끝을 조금만 왔다 갔다 해서 일자로 이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심 마진이 완성이 되고 나면 이제 원심 차례인데, 이 원심 마진 프랩을 할 때는 그 핸드피스를 조금 더 볼 쪽에서 접근을 시키면 이 핸드피스가 접근되는 방식이 버가 조금 더 테이퍼하게 잘 들어오게끔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심 쪽 마진 프랩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핸드피스를 조금 볼 쪽으로 더 빼가지고 접근시켜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금 여유가 되시면은 설측이나 협측의 라인 앵글 부분에 연장을 해서 부드럽게 이행시켜 주는 걸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 삭제하는 치질이 정상 치질인지 아니면 우식인지 코어 머터리얼인지 정확히 보면서 삭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마진 프랩이 다 되고 나면 풋볼 쉐이퍼를 사용해서 이 라인 앵글을 모두 부드럽게 다듬고 교합면의 형태가 이렇게 콘케이브한 오목한 형태가 되도록 프랩을 해주면
대략적인 크라운 프랩이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크라운 프랩을 먼저 해두고 나서 서비컬 컨투어의 그 형태를 어, 서비컬 컨투어의 형태를 조금 더 여기서 다시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풋볼 쉐이퍼 쪽에서 다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있겠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교환면, 잠시만요. 마진 프랩이 다 되고 나면 풋볼 쉐이퍼로 라인 앵글을 부드럽게 다듬고 그리고 교환면의 형태를 컨케이브한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컨케이브한 형태로 만들면 추후에 측방가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비컬 컨투어가 다 보이도록 크라운 프랩을 먼저 해두고 나서 액세스 프랩을 시작합니다. 액세스 프랩 영상입니다. 먼저 미러워크 포지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환자 고개는 오른쪽으로 약간 젖히고 미러는 25번, 26번의 버컬 커습 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러를 적절히 기울여서 시야가 어떻게 변하는지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330 버로 이 서비컬 컨투어의 축소 형태, 사다리꼴 모양으로 모양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모양을 잡으면서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게 되면 루프가 어느 정도 노출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8번 라운드 벌을 사용해서 벽과 바닥을 다듬습니다. 이 직경이 큰 라운드 벌은 아무래도 수직 삭제력보다는 수평 삭제력이 더 좋아서 그 면을 매끈하게 만드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6번 라운드 버나 8번 라운드 버로 초반 단계에 많이 해두시면 전체적인 액세스 프랩 속도가 많이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닥을 다듬고 그 상부를 쳐 올려가지고 약간 바리깡 치듯이 남자 머리 바리깡 치듯이 올려주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액세스 프랩이 가능합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벽과 바닥의 경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벽과 바닥에 뭔가 치질들이 많이 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치질들을 라운드버로 조금씩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 라운드버를 이 틈새의 외측으로 향하게끔 적절히 위치시켜 주셔야 됩니다. 지금 삭제하고 있는 부위가 근심 설측입니다. 지금 근심 설측의 그 이스무스의 끝을 보면 근심 설측에서부터 그리고 원심 설측에 이르는 그 아주 많은 양의 덴틴 쉘프가 관찰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양의 덴틴 쉘프를 삭제하기 위해서 8번 라운드버를 좀 사용했고요. 그리고 다시 조금 더 작은 직경의 라운드버를 바꾸어서 협측의 이스무스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덴틴 쉘프를 삭제하면 삭제할수록 이 틈새가 외측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원심의 협측을 프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핸드피스를 적절히 기울여 접근을 해야지 이 이스무스의 외측으로 삭제를 할 수 있겠죠. 지금 근심 설측을 프랩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기구가 잘 접근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고개를 약간 오른쪽으로 돌려서 접근시키면 되게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매시브한 덴틴 쉘프를 좀 제거하기 위해서 하이스피드에다가 라운드버를 좀 바꿔 끼웠고요. 조금 안전하게 삭제하기 위해서 페달을 조금씩 끊어 밟아 나가면서 프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부 쪽도 확장을 좀 해주고요. 이때는 과도하게 밑으로 압력을 많이 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좀 확보가 됐으면 다시 벽과 바닥을 매끈하게 다듬어 줍니다. 8번 라운드버로 다시 바꾸어서
바닥을 다듬고 위를 쳐올리는 방식으로 옆의 벽까지 좀 매끈하게 다듬어주고 있죠. 이렇게 어느 정도 벽과 바닥이 다 매끈하게 만들어지고 나니까 이 바닥 쪽에 끼어 있는 좀 푸석푸석한 치질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푸석푸석한 치질들을 모두 제거해야 되는데요. 이 협측의 원래 바닥으로 여겨졌던 곳이 펄프 스톤이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그 텍타일이 펄펄 플로어에 갖다 댔을 때보다 조금 더 이레귤러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보니까 펄프 스톤이라고 좀 판단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 펄프 스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이스무스에 낀 그 사이 부분을 모두 공략해서 제거를 해줍니다. 이 펄프 스톤을 어느 정도 걷어내고 나니까 푸석푸석한 치질들이 틈새에 끼어 있는 것이 더 쉽게 관찰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심 쪽도 푸석푸석한 치질들을 모두 제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라운드벌을 갖다 대서 근관별로 각계격파하고 있습니다. 펄프 티슈가 날아가고요. 그리고 지금 4번 라운드 버 정도로 보이는데 이 라운드 벌을 이 오페크한 치질들이 껴있는 곳을 집중 공략해야죠. 이렇게 공략을 하다 보면 점점 그 치질이 끼는 모양이 달라지고 그 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프랩하고 있는 곳은 근심 협측입니다. 이 근심 협측 쪽을 프랩하고 있는데 이 푸석푸석한 부위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외측으로 계속 제거를 하다 보면 원형에서 조금 더 작은 원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DB와 DL을 잇는 협설로 굉장히 긴 오페크한 치질들이 보이는데 이때는 그 이스무스의 양 끝을 모두 꼼꼼하게 확인을 해줘야 되고 그 중간 부위도 다 터치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근관 오리파이스의 형태가 확보되었습니다. 이때는 조금 더 작은 라운드 버로 바꾸어 가면서 오리파이스 쉐이핑을 해줘야 됩니다. 2번, 1번, 2분의 1 라운드 버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더 작은 라운드 버를 사용해서 그 오페크한 치질들이 최대한 없어지도록 프랩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스무스의 양끝의 한계 지점까지 최대한 외측으로 확장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스무스에 낀 오페크한 치질들은 모두 제거를 해야 됩니다. 원심 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보다 원심 근관이 세적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근관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스페이스입니다. 이 펄프 스페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원심 근관의 협측과 설측으로 아주 큰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 프랩을 해야지 놓치지 않고 모든 근관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근심 MB와 ML 쪽을 모두 확보했고요. 그리고 한 1번 라운드 버로 다시 원심의 터셔리 덴틴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벽과 바닥을 매끈하게 만들고 그리고 보이는 오리파이스 위치에서 조금 더 터셔리 덴틴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액세스 프랩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터셔리 덴틴만을 선택적으로 삭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현미경과 같은 비주얼 에이드를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라운드 버로 바꾸어서 나이타이 파일이 직선적으로 쉽게 접근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사용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심 근관의 설측과 협측 그리고 중간 부위까지 모두 조금 더 삭제를 해주는 것이 나이타이 파일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액세스 프랩을 어느 정도 마치게 되면
프로테이퍼 유니버설 S1 파일을 사용해서 나이타이 파일링을 시도합니다. MB 근관은 아주 수월하게 접근이 됐고요. 그래서 이 MB 근관의 MB 방향으로 이렇게 근관을 좀 비벼주고요. 그리고 ML 근관은 환자 고개를 조금 더 오른쪽으로 젖힌 다음에 기구를 좀 쉽게 접근시키고 나서 나이타이 파일이 수월하게 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심 근관의 협측이죠. 그래서 DB죠. DB 쪽도 수월하게 이제 확보가 되었고, 그리고 DL 부분도 근관 내로 나이타이 파일이 부드럽게 진입했습니다.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디스털 부위를 한 번 더 봐야죠. 그래서 그 DB와 DL 사이의 중간 부위에 펄프 티슈가 굉장히 많이 껴있죠. 그래서 이 부위도 다시 한번 나이타이 파일을 진입시켜 봤더니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근관을 어느 정도 진입시키고 나면 프로테이퍼 유니버설 S2를 사용해서 이 근관 벽을 비벼주는 작업을 한 번 더 해줍니다. 그래서 DB와 DL 그리고 DM이라고 할까요? 그 사이 공간도 터치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이타이 파일을 적용을 시켜줍니다. 힘은 부드럽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5근관을 확보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36번의 증례로 CPAC, 크라운과 액세스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